네, 최근에 시장이 이렇다 할 그리고 두드러지는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지수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뭐 쿠팡 관련주, 구리 철강, 원자재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까지 테마는 늘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조성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춥죠, 과장님? 뭐 오늘 마지막 추위 같은데 예, 앞으로 네. 뭐 시장도 따뜻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두 출근길 좀 따뜻하게 옷차림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장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도 좋습니다. 02700-4875, 02700-4875로 전화 주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개인들이 힘든 시장이다라고 지금의 시장을 딱 한 줄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동안 열광했던 10만 전자, 100만 화학이라는 이야기. 이제는 그 소리 한 사람 누구야 찾고 싶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대표주들의 이제 개인들이 열광을 할 때 그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플래그십 종목들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충분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뭐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기아차,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 좀 고점에 좀 물려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늘어나고 또 그분들은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시장은 또 새로운 제목을 걸고서 또 거기서 막 이제 시세가 연출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좀 이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린 조금 더 이제 보다 좀 냉철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이 진짜 급격하게 내리꽂히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늘 기회를 준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요즘 시장은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자, 뭐 추세를 이제 이탈했다가 추세를 다시 뭐 회복하냐 마냐 고무줄놀이 하다가 추세 회복에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뻗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뭐 당분간은 좀 위아래로 좀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눈높이를 낮추고 좀 시장을 대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제 속이 좀 편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로는요, 당연히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 줄어요. 지금 네. 보면 삼성전자 뭐 이제 9만 원, 뭐 이제 9만 6천 원 갔던 그 시점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폭증했지만 그 뒤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래 대금이 지금 쭉 줄어들고 있어요. 어디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전같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속편하게 여기서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3,200과 3,000 정도 사이에 요 200포인트 정도 이 좁은 구간에서 결국에 이제 등락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시장 시나리오를 이제 전제로 이제 두고서 이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조금 들쭉날쭉한 게 직전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모처럼 그러니까 설 연휴 직후죠. 설 연휴 직후 이틀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9,7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좀 떨어진 측면 요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였는데 어제는 이제 도로 이제 5,100억을 또 매도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이 외국인의 들쭉날쭉한 수급도 이 환율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자, 환율이 이제 1,100원, 실제 장중에는 1,100원을 이탈하기도 했어요, 그저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시장이 힘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환율은 다시 지금 반등하는데 이틀 동안 무려 좀 위아래로 10원 정도가 출렁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이틀 동안 8원 정도가 반등을 해서 지금 1110원에 다시 이제 근접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우호적으로 변하다가 다시 이제 급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이 환율의 변동성은 어디서 기인하냐면 어제 시장이 화두가 된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제 시장에 화두로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매도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국채금리 상승을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에서 지금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중에서 유가 상승을 좀 이제 주목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정규 종목도 편입을 했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논리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경계하는 심리마저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좀 지금 상황에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그 주식 시장의 상승과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의 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그것이 단순히 뭐 수요와 공급의 논리만은 아니었죠. 사실 유동성이 끌어올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인플레이션 효과인데 주식이나 이런 자산의 어떤 유동성 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다 외면해 버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그것 막 뭐라고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게. 이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좀 이런 논리가 좀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니까 또 그런 쪽에 또 우려감을 키우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뭔가 이제 좀 노이즈가 이제 조금 이제 생기는 좀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뭐 이제 뭐 급격하게 뭐 시장의 추세가 훼손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시장의 전제를 이제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그냥 박스권 등락을 하겠구나, 이제 이런 전제로 좀 설정을 하면서 앞으로 좀 시장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이제 그동안은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아웃퍼폼했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갈 때는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의 장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이 어제부터 또 많이 나오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제가 궁금하네요. 전에 주제로 네. 그 공매도의 나비 효과 해가지고 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5월 15일부터 코스닥 150, 코스피 200부터 공매도 재개된다. 근데 5월 15일부터 주식 빠지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에는 미리 그것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대한 시각이 유효하다. 그리고 제가 정규 종목에서 한 번도 대형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하시잖아요. 아니, 원래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도 대형주 주의자인데 제가 작년 9월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제가 대부분의 대형주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갈 줄은 몰랐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적절한 타이밍이 온다면 저도 뭐 대형주, 원래 대형주 좋아합니다, 제가. 대형주 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대형주를 들고 있으면 이제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중소형주 쪽이 더 조용하고 잔잔하니까 그런 쪽을 하는 거지만 뭐 지금은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 쪽, 그리고 이제 시장의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다면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 그래서 대표 종목 3개만 좀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지금은 이제 물단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전자 이런 걸 경계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96,800원 이 윗꼬리가 지금 뭐 패착이 된 거죠. 지금 뭐 더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 다시금 이제 9만 원대로 회복하는 게 되게 좀 버거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좀 갇힌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에 갇혀 있는데 다른 종목은 좀 활발하게 올라가니까 또 그게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아차도 한번 볼게요. 자, 뭐 애플카 이슈로 이제 10만 원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그 뒤로 뭐 협상 중단 소식 딱 해가지고 자 8만 원대 초반까지 삼성전자는 거의 가격이 이제 같아졌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애플카로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는데 애플카 협상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또 희석시키는 논리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만의 고유의 모멘텀,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오른 것은 애플카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만의 이 독자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좀 기아차도 조금 이제 답답한 국면에 좀 진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이제 뭐 단계에 뭐 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좀 많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동생이지만 좀 HLB 또 이런 이슈가 또 바이오주에 지금 안 좋은 좀 투자 심리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 종목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답답한 게
이게 어지간한 무슨 뭐 개별주나 뭐 중소형주면은 제가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냥 교체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들 종목을 사실 제가 섣불리 뭐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굳이 꼽자면 마음속에서 이 셋 중에 뭐 정리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녀석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들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무슨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꽉 물려 있을 때는 사실 저 역시도 이걸 뭐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종목들에서 항상 교훈을 얻잖아요. 항상 이제 추격 매수는 늘 불리함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답답하신데 일단 좀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뭐 이제 개별 종목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제가 이제 뭐 2월 달에 너무 종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트레이딩 종목, 뭐 정규 종목 아직 한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 제가 이번 달에는 최대한 그래도 제가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상담 신청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022000-4875, 022000-4875로 전화 주셔서 뭐 시장의 방향성, 업종, 업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움에 대한 해결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쿠팡 관련주들이 워낙 또 시장 안에서 설 연휴 이후로 핫해가지고 예, 어제 또 이제 네. 쿠팡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건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하고 네. 갈게요.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 동방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한 달 사이 6배가 폭등했고 지금 거래소에서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서 이제 거래 정지가 이제 된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슈에 의해서 과도한 주가 상승이죠. 자, 쿠팡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는 일본계고요. 또 대부분의 자금이 사우디 자금이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 상장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에 상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혜주라는 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혜를 과연 보려면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지금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쿠팡 관련주는 제가 어제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 주제가 뭐였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 그랬잖아요. 자, HLB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하지만 이 쿠팡도 적어도 우리 퍼스트 클래스를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똑같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시고 제가 제시하는 방향에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매일경제TV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